자, 보자. 131번부터. 자, 볼게. 강면에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정12면체가 존재한대. 됐지? 자, 그리고 바닥에 오는 면에 적힌 수를 따지고 싶어, 우리는. 자, 그러면 어쨌든 던지면은 바닥에 적힌 수가 뭔가가 있을 건데, 그치? 그 숫자는 1부터 12까지의 숫자를 가질 수 있겠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리고 얘를 내가 2번 던질 거다. 이 소리네, 그치? 자, 그러면 보자. 정12면체를 내가 2번 던질 거야.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자, 그랬을 때 바닥에 오는 면에 적힌 수의 합이 20 이상이 나오게 만들으래. 됐지? 자, 어떻게 해주자? 그냥 하나하나 써보자.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요 첫 번째 애가 우리가 12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됐지?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몇이 나와야 돼? 20 이상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큰 숫자부터 적어보는 게 편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2가 나와도 되고, 11이 나와도 되고, 10이 나와도 되고, 9가 나와도 되고, 8까지가 가능한 거지. 7부터는 19가 나오니까. 그치? 자,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11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주면, 그러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2가 나와도 되고, 11이 나와도 되고, 10이 나와도 되고, 9까지가 가능하겠지. 얘가 10이 나왔다고 이제 가정을 해주면, 그러면 12가 될 거고, 11도 될 거고, 10까지가 되겠네? 규칙성이 있지, 지금. 그치? 자, 여기가 9가 나왔다고 치면, 여기는 12와 11까지가 가능한 거고, 여기가 8이 나왔다고 치면 12가 가능할 거고, 7부터는 안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되는 거지. 12, 12, 12, 11, 12, 10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5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1가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다 더하면 되니까 답은 총 15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야.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해주지. 됐지? 자, 그러면 나는 A라는 값이 나올 거고, B라는 값이 나올 거고, C라는 값이 나올 거고,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은 각각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런데 뭐 해주지? 우리가 2차 방정식 A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C 이퀄 0이 무슨 근을 가지고 싶다? 중근을 가지고 싶다. 됐지?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판별식이 0이 되면 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을 세워보면 되겠네? 자, 판별식은 먼저 요거 제곱해야 되지. 4b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4a c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고, 얘가 몇이면 된다? 0이면 된다는 소리네. 자, 그럼 얘를 조금 정리해주면 b의 제곱이 누구랑 같다? a, c랑 같게 만들으라는 소리야. 여간 됐지? 자, 그리고 요 상황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그냥 다 넣어보라 그랬지. 하나하나 그냥 넣어보는 거야. 알았지? 하나하나 넣어보자. 자, 근데 b를 기준 가는 게 뭔가 제일 쉬워 보인다라는 느낌은 있지. b제곱이 뭔가 처리가 어려우니까, 그지? 자, b를 기준으로 가자. 자, 첫 번째, b가 내가 만약에 1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ac가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두 수 곱해서 1이 나오려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다 이런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겠지. 자, 두 번째, b가 2라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에 2를 넣어주면 ac가 4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겠네? ac가 4가 나오려면 1, 4가 가능할 거고, 2, 2도 가능할 거고, 4, 1도 가능하겠지. 자, 세 번째, b가 3이라고 치면 ac가 9가 나와야 돼. 1, 9 물론 가능하지만 9가 나온다는 게 불가능하니까 6까지밖에 없으니까 1, 9는 안 되니까 여기는 3, 3 한 개밖에 없겠지. 자, 네 번째, b가 4라고 치자. 그럼 ac가 16이 나와야 되는데 1, 16 안 되지. 16 때문에 2, 8, 8 때문에 안 되지. 3으로는 안 나눠지고 요거 4, 4밖에 없겠다. 그치?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b가 5라고 치면 ac가 25. 1, 25 안 되고 5, 5밖에 없는 거지 이거는. 마지막 여섯 번째, b가 6이 나오려면 ac가 36이 돼야 돼. 6, 6밖에 없겠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 7, 8 8가지 있겠네.
그래서 답은 8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이다. 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일단 길찾기 문제는 대전제부터 생각한다. 알았지? 크게부터 생각할게. 그리고 얘는 조금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다양하거든? 다양하니까 문제 꼼꼼히 잘 읽어야 돼. 자, 봐봐봐. 우리 A, B, C, D를 다음과 같이 있게끔 길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됐지? 자, 뭐 하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거야. 됐지? 자, 일단, 그리고 같은 지점은 2번 지나가면 안 된대. 자, 그러면 이것도, 원래는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보이긴 하는데, 수영도 그래서 구하는 게 제일 빼먹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 자, 그럼 봐봐봐. 그냥 너가 A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여기서 출발할 거야. 너의 선택지는 몇 가지야? 일단 2가지지.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그치? 자, 그러면 A에서 내가 B 방향으로 가든지 혹은 D 방향으로 가든지 할 거야. 그치? 그러면 원래 B에서도 선택지는 A로 돌아간다 혹은 C로 간다지만 돌아가는 건 안 되지. 같은 지점 2번 가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B에서의 선택지는 내가 C로 간다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고 D에서도 C로 간다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지. 됐나? 자, 그러니까 그냥 크게 봤을 때는 어쨌든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자라는 경우와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자라는 경우 2개로 나눌 수 있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가보자. A에서 B를 갔다가 C로 갈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A에서 B로 가는 상황을 생각해봐. 너가 여기 A에 딱 서 있어. 여기 A에 딱 서 있단 말이야. 여기에 딱 서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의 선택지는 이 길로 가거나 이 길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A에서의 B로 가는 선택지는 내가 2가지가 있다는 소리야. 자, 그리고 B에서도 마찬가지야. 너가 B에 딱 서 있어. 그러면 C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로 가거나 이 길로 가거나 이 길로 가거나 이 길로 가거나 중에 하나잖아. 4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지. 맞지? 자, 그런데 봐봐봐. 전체적으로 어쨌든 나는 A에서 C로 가는 거잖아, 지금. A에서 C로 가는 거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는 2가지 방법에 대하여 각각 4가지씩이 존재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길로 갔을 때 4개가 있어, 이 길로 갔을 때 4개가 있어, 이런 의미란 말이야. 됐지? 둘 다 연달아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곱하기로 연결한다. 됐지? 그래서 2개를 곱해서 총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가는 방법은 8가지가 존재하겠다. 자, 그리고 2번째 경우. A에서 D를 거쳐서 내가 C 방향으로 빠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D로 가는 선택지는 3개지.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치? 3가지의 선택지가 있고 D에서 C로 가는 건 2가지의 선택지가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면 되니까 이 경우는 6가지가 있다. 됐지? 그런데 봐봐.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그냥 케이스를 내가 나눈 거잖아. 됐지? 뭐 내가 분식집으로 설명했었나? 덧셈 정리? 자, 어쨌든 자, 얘랑 얘는 그러면 뭐 해주자 우리?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더해야 되는 거야. 케이스를 분류한 건 더하는 거야.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내가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됐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개다? 14개다.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 되겠지. 요거 잘 이해해야 돼. 알았지? 색칠하기. 자, 봐봐봐. 4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사용해서 칠하고 싶대. 자, 그런데 같은 색은 중복 사용 허용할 거야. 그런데 공유하는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할 거라. 자, 그랬을 때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은 내가 공유하고 있는 영역이 많은 순서대로 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A, B, C, D 다 공유하는 거 어쨌든 2개씩이지. 그치? 자,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A, B, C, D 순서대로 칠해볼게. 자, 봐봐. 내가 지금 틀리게 풀 거야. 알았지? 근데 왜 틀린지 알아야 돼, 경우의 수에서는. 자, 그리고 숫자가 지금 우리 색깔이 4개가 있는 거지? 색깔 4개, 뭐 1, 2, 3, 4라는 색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해보자. 자, 그럼 먼저 A부터 칠할게. 여기는 1도 상관없고 2도 상관없고 3도 상관없고 4도 상관없지. 자, 여기는 일단 4가지의 방법으로 칠할 수 있을 거고,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에 딱 1번을 칠했다라고 가정을 하자. 자, 그러면 B는 뭐를 칠하면 안 돼? 1을 칠하면 안 되지. B는 1을 칠하면 안 돼. 그러면 여기는 3가지의 방법이 있겠네. 그래서 여기에 내가 2를 칠했다라고 해보자. 자, 그럼 이제 C를 칠할 거야, C를. C는 누구를 칠하면 안 돼? 다시. C는 여기잖아, 여기. 2를 칠하면 안 되지? 그럼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지. 그럼 여기는 3가지야. 그래서 3번을 칠했다고 칠게. 그러면 D는 몇 가지를 칠할 수 있어? 2가지지. 그치? 뭐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이렇게 보면 틀려.
봐봐봐.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맞거든. 근데 봐봐봐. 여기에 칠할 때 내가 어떻게 얘기했어? 2번만 안 칠하면 된다라고 했지. 2번만 안 칠하면 돼? 그러면 난 여기에 1번을 칠해도 상관없니? 상관없지. 그럼 1번을 칠하면 D가 몇 가지가 돼? 1만 안 칠하면 되니까 3가지가 되지. 근데 내가 여기에 만약에 3번을 칠했어. 그러면 D는 몇 가지가 돼? 2가지가 되지. 그래서 요거는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돼. C를 내가 뭘 칠했냐에 따라서 됐지. D의 경우의 수가 바뀌어. 이해됐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케이스를 2개로 나눌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A랑 C를 내가 똑같은 걸 칠한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 A랑 C를 다르게 칠한 경우.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구할 거야. 그런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하면 끝나는 거야. 됐지? 자, 4 곱하기 3까지는 똑같아. 자, 그럼 이제 C 칠해보자. 자, 여기까지 온 거야. C는 무조건 뭘 칠해야 돼? 1번을 칠해야 되지. 내가 A랑 C를 똑같이 칠하자라고 가정한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C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1을 칠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D는 뭐가 돼? 이제 1번만 안 쓰면 되지. 3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9, 4,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 자, A랑 C가 다르다라고 하면 4, 3까지는 똑같거든? 근데 봐봐봐. C 칠할 거야. 누구 칠하면 안 되지, 그러면? 2 칠하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얘랑 다르다고 했으니까 1도 칠하면 안 되지? 그럼 몇 가지야? 2가지인 거지. 얘는 2가지인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3번 칠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D는 이제 뭐 돼? 1, 3 안 칠하면 되니까 2가지지. 됐어? 그러면 12 곱하기 4니까 요거 48가지가 나오지. 됐지? 그래서 2개를 더한 답은 몇이겠다? 84가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된다. 우리가 요 마지막 거 칠할 때 있지? 마지막 거 칠할 때 요 앞에 거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 요건 조금 주의해야 돼.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막 점을 공유하는 상황이 나오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온다고 알았지? 자,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주의하면서 칠해 나간다. 됐지? 자, 요거 전까지, 그러니까 유형 9번까지지? 유형 9번까지는 너네가 이제 경우의 수라는 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였고, 사실상 중학교 문제거든? 거기까지는 사실상 중학교 때의 경우의 수랑 다르지 않아. 자, 그런데 여기 10번, 여기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나올 거야, 알았지? 고등학교 수학이 나올 건데 차라리 요 개념을 취득을 하고 나면 이게 더 쉬워져. 차라리 내용이.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 정의부터 차근차근히 정리한다. 알았지?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순열이라는 거를 정의할 거야. 순열. 자,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봐봐. 여기서 말하는 순이라는 건 그냥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그리고 열이라는 건 나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한마디로 순서가 있게 나열할 거다라는 소리거든.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순서가 있다는 게 뭔 소리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순서가 있다라는 게 뭔 소리냐? 자, 사실상 우리 중학교 때 배우기는 했거든. 자, 우리 혹시 이런 거 기억하고 있니? 학생이 내가 3명이 있어. 3명 있는데 반장하고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이거랑 주번, 요즘도 주번 있나? 주번? 요즘 주번이란 거 없지? 학교에서. 자,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됐지? 자, 그럼 봐봐. 이 학생 3명을 내가 ABC라고 해볼게. 자, 관점을 한번 생각해봐. 자, A한테 자, 네가 반장해. 그런 다음에 B라는 얘한테 네가 부반장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혹은 B한테 네가 반장해. A한테 네가 부반장해. 이럴 수 있지. 같아 달라? 다르지 당연히. 그치? A가 반장이냐 B가 반장이냐 당연히 다른 상황이지. 자, 근데 대표 2명이야. 대표 2명. 대표 2명. 요즘에 학교에서 뭐가 있을까? 대표 2명이 있는 게. 어쨌든 자, 대표 2명을 할 거야. 자, 그럼 봐봐. 먼저 대표 2명 중에 자, A를 딱 뽑아서 야, 네가 대표해. 그런 다음에 B를 뽑았어. 그 다음에 B를 뽑아서 야, 네가 대표해. 이 상황하고 B를 먼저 뽑았어. 그런 다음에 A를 뽑았어. 이거랑
똑같지, 상황이 얘는. A를 뽑고 B를 뽑았지만 지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걔네 둘이 대표를 하는 거고, B를 뽑고 A를 뽑은 것도 어쨌든 걔네 둘이 대표를 하는 거야. 이거는 똑같잖아, 그지? 자,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순서가 있다라는 건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야, 알았지? 위치를 바꿨을 때 상황이 달라진다. 이게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뭐 나열이라는 관점은 당연히 뭐 순서가 있게 나열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를 바꿨을 때 다르게 보자라는 거야. 됐지? 자,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자, 잘 봐봐. 자, 그러면 결론은 봐봐. 자, 서로 다른 n개가 있다라고 해보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냥 사람은 무조건 달라야 되지. 사람 n명이 있어.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됐지? 사람이 5명 있어. 3명을 줄 세울 거야. 이런 거야. 뭐 서로 다른 과자가 5종류가 있어. 과자라고 하면 서로 다른 책이 5종류가 있어. 책꽂이에 순서가 있게 2개를 꽂을 거야. 뭐 이런 거. 알았지? 자, 이런 걸 우린 순열이라고 불러. 자, 그리고 기호를 어떻게 정리하면, 근데 여기서 기호는 알아야 돼. 기호는 N, P, R이라고 적어준다. 됐지? 여기까지 문제 없니?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기호를 이렇게 적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지. 그치? 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숫자를 좀 줄여보자. 서로 다른 5개에서 내가 2개를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걸 나는 OP2라고 적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이 소리잖아. 결국 봐봐. 봐봐. 이렇게 5명이 있는데 2개를 나열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는 몇 종류가 올 수 있어? 그치? 5개. 그 다음 칸은 4개. 그치? 이건 5 곱하기 4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 됐지? 여기까지 됐니? 자, 봐봐. OP2가 왜 5 곱하기 4냐면 이렇게 생각해. 요 맨 앞에 있는 숫자 있지? 맨 앞에 있는 숫자. 그걸 먼저 그냥 갖다 적어. 그 다음에 그 다음 숫자는 여기서 뭐 하면 돼? 1개? 빼면 되지. 그런 거를 몇 개 곱하자? 2개 곱하자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예를 들어서 10P4야. 그럼 누구부터 시작이야? 10P4야. 누구부터 시작이야? 10부터 시작이야. 몇 개? 4개. 10, 9, 8, 7. 이게 10P4야. 됐지? 계산할 수 있겠지? 계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정의할게. 하나만 더. 우리가 계승이라는 걸 정의할 거야. 계승. 계승이라고 하면은 너네가 익숙하진 않은데 아마 들어봤을 수는 있어. 팩토리얼 이라는 거 들어봤니? 유튜브에 많이 나오던데. 팩토리얼. 봐봐. 자, 4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느낌표라고 치면 팩토리얼이라고 읽으면 돼. 숫자 옆에 느낌표. 됐지? 그랬을 때 얘는 무슨 의미냐면 4부터 1까지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4부터 1까지 곱한 거다. 이런 걸 계승이라고 부른다. 5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10팩토리얼 10부터 1까지 다 곱한 거다. 됐지? 자, 이런 걸 계승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순열에서는 이 기호 자체를 우리가 잘 쓰지 않아. 황당한 건 뭐냐면 이 기호 자체를 써가지고 저게 뭐 5P3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잘 안 해. 그게 더 헷갈려. 알았지? 그냥 경우에서 푸는 것처럼 계산하는 게 훨씬 쉬워. 알았지? 자, 그럼 볼게. 근데 물론 기호는 알고 있어야 돼.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본다. 회원이 10명이래. 됐지? 회원이 10명인데 회장, 부회장, 총무를 1명씩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회장부터 뽑자. 회장. 몇 명 중에 1명이 회장을 하면 되니까 10명 중에 1명이 회장을 뽑는 방법의 수는 10가지겠지? 부회장은 9개겠지? 총무는 8개겠지? 이걸 전부 다 곱하면 그냥 답인 거야. 됐지? 그래서 답은 몇이다? 720이다.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뭐 굳이 순열로 적자면 10P3이라는 소리야. 됐지? 자, 64번 한번 해보자. 자, 봐보자. 냉장고에 자, 탄산음료가 3개가 있대. 됐지? 대문자로 ABC로 적을게. 그 다음에 주스가 4개가 있대.
소문자로 ABCD라고 적을게. 됐지? 자, 그런데 뭐 하자? 탄산음료끼리 이웃하게, 됐지? 이웃하게 넣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자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봐봐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풀이법은 익혀놔야 돼. 자, 이웃하게라는 말이 나오면, 됐지? 요거 이웃해야 되는 애들 있지. 탄산음료라는 애들. 얘네들을 자, 묶어서 생각한다. 묶어서 생각하자. 됐니?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원래 이렇게 7개를 배열하고 싶은 거야. 그치? 자, 그런데 탄산음료끼리 이웃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탄산음료 3개를 이렇게 묶어버리자고.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버리자고. 그래서 얘를 어떤 X라는 얘라고 생각을 하자고.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X랑 A랑 B랑 C랑 D랑 이렇게 뭐 해야 돼? 5개를 먼저 배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요 5개를 배열해야 되니까 우리가 5자리가 필요하지. 맨 앞에 오는 건 몇 개야?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4개, 그 다음은 3개, 그 다음은 2개, 그 다음은 1개지. 그치? 이런 걸 뭐라고 적는다고?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적는다고. 알았지? 자, 그래서 먼저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5팩토리얼이다 까지 올 거야. 됐지? 그러면 이 5팩토리얼 개만큼 얘네들을 배열을 했잖아. 그걸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가정하라고. 그냥 이렇게 배열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라고. 알았지? 자, 근데 봐봐. X는 원래 X가 아니지. X는 원래 X가 아니고 뭐였어? ABC였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요 X에는 몇 자리가 존재하는 거야 지금? 자리가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됐지? ABC를 묶었으니까. 그럼 여기를 ABC를 끼워 넣어야 되지 다시.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3개.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2개. 여기 올 수 있는 건 1개. 3팩토리얼 개만큼을 배열할 수 있겠지. 됐지? 그래서 요거 곱하기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되면 끝난다. 자, 묶어서 하나로 본 다음에 배열하고, 알았지? 그 다음에 묶인 애들을 배열하는 수를 곱해주면 끝난다. 됐지? 자, 5팩토리얼 계산해봐. 5, 4, 3, 1 다 곱하면 돼. 120 나올 거야. 그리고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6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720까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다. 됐니? 자, 69번 한번 풀어볼게. 자, 보자. 배우가 2명, 가수가 2명이 있대. 자, 배우는 A랑 B라고 가정을 하고 가수는 소문자로 A랑 B 이렇게 해주자. 자, 근데 2개가 일렬로 서서 촬영을 하려고 한대. 얘네들을 일렬로 세울 건데, 자, 뭐하지?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해주지. 됐지? 아까랑 뭔가 반대 같지? 아까는 뭐였어? 이웃하게였었지. 이번엔 이웃하지 않게잖아. 그지? 자, 이웃하지 않게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이렇게 한다. 이웃해도 되는 얘들이 있겠지. 그러면 가수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이웃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게니까 가수를 나중에 배치한다. 이게 기본적인 풀이법이야. 자, 무슨 소리냐면 가수를 나중에 배치하자는 건 우리가 얘네 둘 있지. 얘네 둘. 이거는 나중에 하자는 거야. 나중에. 됐어? 그러면 누구를 먼저 배치해야 돼? 배우 2명을 배치해야 되겠지. 자, 배우 2명을 배치하는 방법의 수는 2팩토리얼 개겠지. 2가지일 거야. 2팩토리얼 개가 나올 거고 A랑 B를 내가 이렇게 배치를 했을 거라고. 뭐 A, B 혹은 B, A라고 적었겠지. 자, 그런데 봐봐봐. 가수 2명을 더 넣어야 되지. 여기다가. 가수 2명을 더 넣어야 되는데 가수끼리 뭐 해야 돼? 붙으면 안 되거든. 서로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 그 얘기는 A 앞에 자리 하나 있고 A와 B 사이에 자리가 하나 있고 B 바깥쪽에 자리가 하나 있거든. 요 3자리에 1명씩만 들어가면 돼. 그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봐봐봐. 첫 번째 가수는 3자리 중에 한 군데로 가면 되지. 그러면 2번째 가수는 첫 번째 가수가 가지 않은 데로 가야 되니까 2개 중에 한 군데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얘네를 배치하는 경우는 몇이다? 3 곱하기 2가 된다. 6가지가 된다는 소리 한마디로. 됐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6을 곱해주면 끝나는 거지. 배우 배치가 2가지, 가수 배치가 6가지가 된다. 됐지? 그래서 답은 12가지다. 됐지? 이웃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건 걔네들은 나중에 배치한다고 생각해. 알았지? 사이사이 1명씩 껴넣으라는 소리야.
자, 73번 한번 해볼게. 하고 시작. 자, 남자 3명, 여자 3명이 한 줄로 서서 입장하려고 하는데, 자, 뭐래? 남녀를 번갈아 가면서 세워주자. 됐지? 자, 전제 조건부터 보는 거야, 항상. 자, 남자가 3명이 여자 3명 숫자가 똑같지? 그러면은 맨 앞에 남자가 온다고 치자. 그러면 남, 여, 남, 여, 남, 여.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지. 혹은 여자가 앞에 서도 되지. 여자가 앞에 서서 여, 남, 여, 남, 여, 남. 요것도 가능하겠네. 됐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우는 경우의 수랑 이렇게 세우는 경우의 수를 더하면 끝난다.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가보자. 자, 어쨌든 내가 배치를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남자만 봐, 먼저. 남자만 보는 거야. 남자가 몇 명 있으니까? 3명 있으니까. 여기는 몇 가지? 3가지. 여기는 이렇게 배치가 되겠지. 그러니까 남자 배치는 6가지. 그리고 여자는 어쨌든 3명이니까 여기가 3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1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9, 4니까 총 36가지가 나온다. 얘도 똑같겠지? 그래서 답은 72가지가 나온다. 3, 3은 9, 2, 2는 4, 9, 4, 36. 곱하기니까. 됐지? 그래서 36, 36 나오니까 답은 72가지다. 문제 없지? 자, 좀 쉬고 우리 77번부터 할게. 자, 봐봐. 일단 6명을 세울 거래. 그치? 일렬로. 자, 그럼 이렇게 6명을 세울 거야. 이렇게 6명을 세울 건데, 자, 보자. 양쪽 끝에, 여기랑 여기에, 자, 누가 오도록? 남자가 오도록. 여기에 남자가 오고, 여기에 남자가 오도록 세우자라는 게 우리의 문제야. 됐지? 자, 그러면 어쨌든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얘가 원래는 합쳐서 6명이지만 원래는, 그치? 근데 이 자리에 무조건 내가 누가 오겠다? 남자가 오겠다라고 고정을 해놓은 거니까 4명 중에서 1명이 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는 4가지가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1명 빠졌으니까 남학생이 3명 남았을 거 아니야. 그치? 3명 중에 1명이 오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3가지가 될 거고 남자가 1명 더 빠지면서 이제 2명이 남았을 거야. 그치? 그러면 요 가운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없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면 어쨌든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 합쳐서 총 4명이지? 그 4명은 뭐 해주지? 여기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세워주자라는 거지. 그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니? 맞니? 그래서 가운데를 채우는 방법이 4 팩토리얼 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최종적인 답은 남학생을 세우는 방법이 12가지가 되고 가운데를 세우는 방법이 4 팩토리얼 계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곱하면 12, 이렇게 곱하면 144에 2 곱하면 되니까 답은 288가지가 나온다. 됐지?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180번 한번 해보자. 자, 15번. 자, 지수와 미영이를 포함해서 6명이 있대. 됐지? 자, 지수가 있고 미영이가 있고 6명이 더 있어. 4명이 더 있겠지? 총 6명이랬으니까. 자, 지수와 미영이 있고 ABCD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하라 그랬냐면 이 6명을 여기에 앉힐 거야. 그런데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도록 만들어 보자라고 돼 있어. 자, 봐봐봐. 전제 조건을 생각해봐. 어쨌든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 전제 조건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지수와 미영이부터 배치하자가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알았지? 자, 그럼 봐봐봐. 자리가 지금 이렇게 6개가 있잖아. 됐지? 가정을 하라 그랬어, 내가 항상. 자, 지수가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았다고 치자. 그러면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아야 된다며. 그러면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몇 자리를 비워놔야 돼? 2자리를 비워놔야 돼. 그러면 2자리 비우면 미영이가 여기에 앉아야 되겠지, 무조건. 만약에 지수가 여기 앉았다고 치면 2자리 비우고 미영이가 여기 앉아야 되겠지. 지수가 여기 앉았다고 치면 2자리 비우고 미영이가 여기 앉아야 되겠지. 그럼 이제 지수가 어디 앉을 수도 있어? 요 자리에 앉으면 미영이가 여기 앉으면 되지. 지수가 여기 앉으면 미영이가 여기 앉아야 되지. 지수가 여기 앉으면 미영이가 여기 앉아야 되지.
지수와 미영이의 자리를 선정하는 방법이 6가지겠지, 그러면. 됐지? 자, 그래서 지수랑 미영이 요 둘을 배치하는 방법이 6가지야. 됐지? 그러면 여기다 뭐 하면 돼? 이제 나머지 요 4명만 배치하면 되지. 근데 이 4명 봐봐.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지수, 미영이 이렇게 앉았다고 쳐봐. 저 4명이 어떻게 앉아도 상관없지. 그러면 4명 배열은 4팩토리얼이겠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6 곱하기 4팩 이러면 끝난다. 4팩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4야. 자, 그러면 6 곱하기 24가 된다는 소리니까 답은 14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구하면 마무리되는 거지. 문제 없지? 전제 조건이 있으면 그 전제 조건부터 배치한다. 자, 85번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요거는 우리 조금 기억을 해둘 게 알았지. 자, 적어도라는 말이 나온다. 자,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이거의 국어적인 의미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자. 알았지? 자, 봐봐. 우리 2명이 있는데 2명의 사람이 있어. 2명의 사람이 있어. 자, 그런데 적어도 한 명은 남자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봐봐봐. 우리가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 저 2명의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2명이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남남일 수도 있고 남여일 수도 있고 여남일 수도 있고 여여일 수도 있지. 이 이외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지, 그치? 자, 그런데 적어도 한 명이 남자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남자가 한 명이어도 되고 2명이어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자, 이 경우는 적어도 한 명이 남자인 경우겠지. 맞지? 남자가 2명이니까. 이 경우는 적어도 한 명이 남자인 경우겠지. 남자가 한 명이니까. 자, 이 경우도 적어도 한 명이 남자인 경우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적어도 한 명이 남자인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건 이 상황과 이 상황과 이 상황을 생각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상황을 구하고 이 상황을 구하고 이 상황을 구해서 뭐 하자? 서로 더하자. 그치? 아니, 이건 케이스가 다르니까. 그치? 더하자. 이 소리거든? 자, 그런데 봐봐봐. 이 세 개를 구하는 것보단 얘를 구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야. 관점은. 자, 그래서 노란색을 구하고 싶을 때는 노란색 3개와 초록색까지의 합, 그러니까 전체 경우를 다 구한 다음에 초록색을 빼자. 이렇게 하면 노란색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니? 자, 그럼 봐봐봐. 지금 문제에서 소설책이 2권이 있어. 소설이 2권. 대문자로 AB라고 적을게. 자, 그리고 만화책이 3권이 있대. 소문자로 ABC라고 적을게. 됐지? 자, 이 5개를 일렬로 꽂고 싶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일렬로 꽂을 거야. 5개를. 이렇게 꽂는 상황인데 문제에서 뭐래?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책을 꽂아주지. 자, 그럼 봐봐. 자, 양쪽 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가 소설이고 여기가 소설이 꽂힐 수도 있어. 맞지? 전체를 생각해보자고. 여기가 소설인데 여기가 만화가 꽂힐 수도 있지. 혹은 여기에 만화를 꽂고 여기에 소설을 꽂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은 여기에 만화를 꽂고 여기에 만화를 꽂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이 4가지밖에 없지, 상황은. 그런데 적어도 한쪽 끝에 소설책이 있다라는 건 이거 가능한 거지. 얘도 가능한 거지. 얘도 가능한 거거든. 물론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해서 더한다. 이래도 답은 나와.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안 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자가 더 쉽다라는 거야.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는 이런 거 되게 많이 해. 알았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가 실제 문제인 건데 그걸 세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걸 세기가 너무 어려울 때는 보통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빼자가 더 쉬운 경우가 많아. 됐지? 그래서 그것도 조금 잘 익혀둔다. 자, 그러면 봐보자. 결론은 무슨 소리다? 자, 얘를 구하고 싶으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어떤 경우를 빼자? 양 끝이 만화 인 경우를 빼주면 끝난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봐볼까? 어쨌든 5건을 일렬로 꽂겠다라는 거잖아. 전제 조건 없이. 전체 조건은 5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5 팩토리얼에서 빼줄 거야. 어떤 경우? 양 끝에 만화가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만화책 3권 중에서 한 권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3가지지. 그 다음 남은 2권 중에 한 권이 들어가면 되니까 여긴 2가지지. 가운데 3개는 3팩토리얼로 돌아가겠지. 그치? 그러면은 6 곱하기 3팩을 빼주자. 이게 답이 된다는 소리지. 됐지? 6 곱하기 3팩토리얼. 자, 5팩토리얼은 5부터 1까지 곱하는 거야. 120 해주면 되고, 빼기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니까 6이지? 6 곱하기 6이니까 36이 나오거든? 그래서 120에서 36을 빼면 된다. 그러면 답은 84가 나온다. 요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거다. 문제 없니? 됐지? 자, 우리 적어도가 있을 경우는 보통은 전체 경우에서 안 되는 경우를 빼는 거다. 됐지? 자, 한번 88번 해볼게. 자, 볼게. 5개의 숫자가 존재한대. 0부터 4까지. 자, 서로 다른 4개를 이용해서 4개의 자연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는. 자,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다. 그런데 이 자연수 중에서 누구를 구하지? 홀수. 홀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맨 뒤에 게 홀수면 홀수지. 그치? 그러면 맨 뒤에 와야 되는 게 누구라는 소리야? 1이거나 3이라는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상황을 2개로 나눈다. 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치? 혹은 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됐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몇 개인지를 세고 이렇게 생긴 게 몇 개인지를 세서 더하면 끝인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가보자. 그러면 1은 이미 썼으니까 여기에 0, 2, 3, 4가 남은 거거든, 지금. 그치? 자, 그런데 봐봐봐. 얘를 그냥 나열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문제에서 봐봐. 나열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뭘 만들지, 내 자리? 자연수를 만들지. 그러면 맨 앞에 0은 올 수 있어, 없어? 못 오지. 그치? 맨 앞에 0은 못 오는 거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2 아니면 3 아니면 4겠지? 여기는 3가지가 될 거고 2가 왔다고 치자고.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0 아니면 3 아니면 4겠지? 3가지겠지? 그래서 3이 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여기는 0 아니면 4겠지? 2가지가 올 수 있겠다. 그러면 9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이거는 총 18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됐어? 자, 이 경우로 가보자. 3 썼으면은 0, 1, 2, 4가 남았겠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는 누가 뭐다? 0이 뭐다? 3가지. 1이 왔다고 치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3가지. 2가 왔다고 치자. 여기 올 수 있는 건 2가지. 똑같네. 이것도 18개가 나오겠지? 2개 더하면 될 거니까 답은 36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됐지? 자, 92번 해볼게. 자, 보자. 단골 출제 유형이거든? 많이 나와. 사전식 배열. 근데 조금 어려워. 잘해야 돼, 알았지? 자, 일단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게 무슨 소린지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자. 알았지? 여기서 나오지?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자, 이 소리잖아. 요즘에 사전을 찾아볼 일이 없지. 그치? 요즘에 사전을 찾아볼 일이 없지만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애플이란 단어를 찾고 싶다. 됐지? 그러면 사전에서 먼저 어디를 찾아? A를 찾겠지. 맨 앞 글자를 먼저 찾을 거 아니야. A 목차가 있고 B 목차가 있고 C 목차가 있고 D 목차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거면 A 목차를 먼저 찾겠지. 그럼 A 목차에 가보면은 그 다음에 오는 얘가 또 다시 A, B, C, D, E 순서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먼저 P를 찾을 거야. 그러면 이제 A, P까지 찾았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또 그 다음 단어를 찾고 그 다음 단어를 찾고 이렇게 배열되는 게 사전식 배열이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봐봐. A, B, C라는 A와 B와 C 세 개를 사전식으로 배열한다고 하면 맨 처음에 오는 건 A, B, C지. 가나다순. 그 다음은 A, C, B겠지. 됐어? 그 다음은 B, A, C. 그 다음은 B, C, A.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거 우리는 사전식 배열이라고 불러준다. 자, 그러면 사전식 배열에서 문제가 크게 2가지가 나올 수 있어. 얘가 몇 번째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몇 번째 있는 얘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자, 2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둘 다 관점은 비슷하거든. 자, 봐보자. 얘가 몇 번째인지를 한번 구해보자. 자, 우리는 A, B, C, D, E를 사전식으로 배열을 할 건데 누구를 찾을 거냐면 B, E, C, D, A. 얘가 몇 번째인지를 한번 찾아보래. 자, 그럼 봐봐. 5개를 배열할 거야. 일단 맨 앞에 누가 와야 돼? A가 오겠지.
그치? 맨 앞에 A가 올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맨 앞에 A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분명히 A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얘들 중에서는 이런 얘는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 얘가 이제 몇 개인지를 한번 세보자고. 됐지? 자, 맨 앞에 A 적었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B, C, D, E 중에 하나니까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 그 다음은 1가지. 요렇게 생긴 건 일단 24개가 나올 거야. 됐지? 됐어? 그러면 맨 앞에 A로 시작하니까 24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 거는 이 A를 뭐로 바꾸겠어? A의 다음 문자인 B로 바꿔줄 거라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B로 바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랑 같아 달라? 같잖아. 그러면 이제 B로 시작하는 게 몇 개인지는 셀 필요가 없다고 알았지? 그러면 B 다음 문자까지 봐야 된다고. B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건 A잖아. 그치? 그러니까 B, A, 네모 이런 얘들이 있을 거라고. 그치? 이런 얘들이 몇 개 있어야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개가 있어야 돼. 이런 얘가 6개가 있을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요 A를 뭐로 바꿔야 돼? C로 바꾸겠지. B, C, 네모 이런 얘도 6개가 있겠다. 아직까지 안 맞지? 2까지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C를 뭐로 바꿀 거야? D로 바꾸겠지. D, 네모 이런 얘도 6개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B, 2까지가 맞는단 말이야. 됐지? 여기부터는 어차피 요 뒤를 구성하는 게 몇 개밖에 없어? 6개밖에 없지? 그냥 다 적어봐. 알았지? 자, 봐봐. 지금 B 쓴 거고 E 쓴 거야. 맞니? A, C, D 남았어? 그러면 그 다음 얘는 A, C, D일 거야. 그치? 아직 안 맞지? 그러면 그 다음 건 뭐 해야 돼? C랑 D의 자리를 바꾸지. 요 C를 D로 바꿀 거라고. 그 다음은 B, E, A, D, C까지가 올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끝났으니까 그 다 앞에 있는 거 얘를 바꾸겠지. 얘를 뭐로 바꾸겠어? 그 다음은 C로 바꾸겠지. 됐지? C로 바꾸면 AD가 있고 DA가 있는 거지? AD 이렇게 생긴 얘가 있고 BEC, DA 이렇게 생긴 얘가 있을 거야. 여기 나오잖아. 그지? 됐어? 자, 그럼 찾아보자. 자, 여기까지는 30개, 여기까지는 36개, 여기까지 42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43번째인 거고 얘가 44번째인 거고 얘가 45번째인 거고 얘가 46번째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답은 46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사전식 배열이라는 건 자, 한번 96번 해보자.